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감정이며 동시에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무의식 중에 찾아오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몸 깊숙이 침투해 각 장기의 기능을 교란시키고 결국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스트레스를 21세기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고,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스트레스가 수많은 질병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뇌 기능의 저하, 면역력 감소, 내분비계 교란, 순환기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죽음의 병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문제인 것은 그 영향력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이를 무심코 받아들이며 일상 속에서 방치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별일 아니라고 넘기고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버티고 오히려 바쁘고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스트레스 해소를 후순위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쌓인 스트레스는 신경계를 예민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이며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하고 불면증과 두통, 탈모, 피부 트러블 같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신체 장기 그 자체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병원 진단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경제적 불안, 직장 내 갈등, 가족 간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첫째,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불안 요소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지출이 과도한 상황,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매일같이 불안과 걱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으로는 무력감을, 생리적으로는 만성 피로와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직장 내 스트레스도 매우 흔합니다. 업무 과중, 실적 압박, 인간관계 문제, 불합리한 조직 문화 등은 직장인의 정신 건강을 크게 해치고 심한 경우에는 번아웃 증후군, 직무거부증,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의 갈등, 자녀 교육 문제, 부부 불화, 부모 부양 문제 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역시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며 감정적인 상처를 반복적으로 자극하여 심리적 피로도를 극도로 높이게 됩니다. 넷째, 건강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성질환, 암 진단, 난임, 노화 등으로 인한 불안감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이나 사회적 단절 역시 현대인에게는 매우 강력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독립생활을 시작한 청년, 육아 중 외출이 어려운 주부 등은 연결되지 못하는 고립감 속에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함께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높이고 반응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오히려 해마의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과 학습력이 떨어지고 전두엽의 판단력이 흐려져 충동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불안, 공포, 분노와 같은 감정이 강화되며 이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둘째로는 심혈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박수를 빠르게 만들고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결국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분노나 슬픔이 폭발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실제 응급의학계에서 자주 목격되는 사건입니다. 셋째로는 소화기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하며 장의 운동 리듬이 깨져 과민성 대장증 후군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넷째로는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백혈구의 활동이 떨어지고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집니다. 이는 단순 감기부터 시작해서 대상포진, 자가면역 질환,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실제 암 환자의 상당수는 스트레스와 면역 저하의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다섯째는 내분비계와 체중 조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증가하거나 급감하며 특히 단 음식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는 체중 증가와 혈당 변화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지혈증, 당뇨병, 복부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여섯째로 피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여드름, 아토피, 탈모, 건선, 피부염을 악화시키며 얼굴색을 칙칙하게 만들고 피부 재생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호흡기와 수면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숨이 가쁘고 답답하며 불면증이 심해지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 채 피로가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원인이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질상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식사시간과 운동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안정감을 느끼고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억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명상과 심호흡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조절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특히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면 신경 안정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식단 조절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곡물과 채소는 뇌와 신경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 설탕, 카페인, 알코올은 피해야 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표현하고 소통하고 해소하는 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가족, 동료와의 대화는 정신적으로 큰 지지가 되며 자원봉사나 취미 모임 같은 사회적 활동은 정서적 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불면, 우울, 불안, 분노 같은 감정이 스스로 조절되지 않거나 일상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무조건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그것과 건강하게 공존하고 회복력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트레스와 거리를 두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